자, 수능 특강책 한번 봐봅시다. 아이고, 숨 넘어가겠다. 숨 넘어가겠다. 안경을 안 쓰니까. 가지고 가셔도 돼. 자, 거기 한번 윤호야 빨간색 불 켜졌는가 한번 봐봐. 나빠요? 응? 자, 일단 어디부터 한번 봐보냐면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24번까지는 제가 다 풀어갖고 라 했죠? 그죠? 24번까지는 다 풀어갖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25번부터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야. 자, 흰공 3개와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흰공 3개와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내면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내면 그 공은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흰 공을 꺼내면 공을 다시 집어넣고 거기에서 다시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자, 만약에 검은 공을 꺼냈을 때 공을 주머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개의 공을 또 꺼냅니다. 이때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야. 자, 주머니에 6개의 공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흰 공을 꺼냈다면 그 흰 공을 다시 집어넣고, 만약에 검정공을 꺼냈다면 검정공은 집어넣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공을 2개씩 꺼낼 거야. 알겠죠? 자, 그때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다라는 이야기야. 됐어요? 자,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으니까, 자, 한번 봐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흰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은 다시 집어넣는다. 그럼 이제 공은 6개가 있죠. 여기서 제가 2개를 꺼낼 거예요. 자, 2개를 꺼낸다면 거기에 2개를 꺼낸다면 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는, 자,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2개 꺼내버리면 검은 공은 3개 남죠. 이렇게 꺼내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남지. 이렇게 꺼내면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가 남네. 그러면 여기서 남을 수 있는 검은 공은,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개, 2개, 3개의 공이 남습니다. 그치? 네, 만약에 여기에서 검은 공을 꺼냈다면 검은 공은 집어넣지 않아요. 여기서 2개를 꺼냈다면 검은 공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두 개 꺼내버리면 검은 공의 개수는 두 개, 요렇게 꺼내버리면 검은 공의 개수는 하나, 요렇게 꺼내버리면 검은 공의 개수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만약에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는 0개, 1개, 2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제가 표를 작성을 한다면, 자, 표를 내가 작성을 한다면 검은 공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 3개가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의 표만 이제 작성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왔을 때의 확률 구해라. 자, 주머니에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x가 만약에 0이었다는 것은 처음에 무슨 공을 꺼내고 검은 공을 꺼내고 검은 공을 하나 꺼내고 하나 꺼냈을 때 자,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내니까 그 두 개가 무슨 공이 돼야 해? 검은 공이 돼야겠죠. 그지? 그럼 또 한 번, 자, 공을 꺼냈을 때 꺼낸 두 개가 검은 공이어버리면 검은 공의 개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검은 공을 꺼낸다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검은 공은 안 집어넣으니까, 그지? 이제 두 개를 꺼냈는데 그 두 개가 검은 공이 돼야 해. 그러면 5개에서, 자, 5개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그 두 개가 검은 공을 꺼내야 하니까 한 가지니까 이 컨비네이션 2가 되죠. 그지? 그러면 이건 정리하면 2 곱하기 10이어서 확률값 자체는 얼마다? 20분의 1 나오네요. 그지? 자, x가 0일 때는 확률값이 얼마야? 자, 20이야. 20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계산하기 쉬운 게 또 3이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x가 3이었을 때, 자, x가 만약에 3이면 위에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지? 그럼 여기서 남은 공의 개수가 x가 3개가 남았다면, 자, 여기에서 흰 공을 처음에 꺼내고, 자, 흰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 6개에서 검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남아있으려면 2개는 여기서 꺼내야겠죠. 그지? 자,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을 만약에 꺼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을 집어넣어서 꺼낸 공이 흰 공을 꺼내버리면 검은 공의 개수는 3개가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의 경우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지. 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 2분의 1에다가 자, 다시 집어넣어서 주머니에 6개가 있는데 6개에서 2개를 꺼내세요. 자, 6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 2개를 어디에서 꺼낸다? 흰 공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경우의 수의 값이, 자, 요거 얼마? 15. 이거 얼마? 3. 약분하면 5분의 1이네. 그럼 곱하면 확률의 값은 얼마? 10분의 1.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는 여기도 1이 2번 걸렸고 2도 2번 걸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x가 1이었을 때, 자, x가 만약 1이었다면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위에서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가 남은 것은 처음에 흰 공을 하나 뽑고, 자, 흰 공을 집어넣었을 때, 자,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가 남았다는 것은 여기서 검은 공을 2개 꺼냈다는 이야기네. 그지? 그래서 검은 공의 개수가 2개를 꺼냈을 때. 됐나? 자, 여기서 만약에 x가 1이 나온 경우는 처음에 무슨 공을 꺼내고 검은 공을 하나 꺼내고, 자, 검은 공을 하나 꺼냈다면 얘는 없죠.
안 집어넣으니까. 근데 이제 남은 공이 검은 공 하나니까 이제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흰 공 하나와 검은 공을 하나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때 만약에 확률을 구해 나가면 자, 흰 공을 뽑을 확률 얼마? 2분의 1. 자, 흰 공은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6개에서 2개를 꺼내니까 6C2 15분의 자,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나와야겠네요. 그럼 검은 공의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2개를 꺼내는 방법은 3C2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3C2 자, 얘가 돼서 확률값은 얼마? 10분의 1. 자, 이렇게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 검은 공을 하나 꺼내세요. 2분의 1. 자, 그러면 공은 5개.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 뽑아야겠네. 5C2. 5C2니까 얼마? 10분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 방법 2가지, 흰 공 하나 뽑는 방법 3가지. 6가지면 확률의 값 자체가 10분의 얼마? 3. 됐나?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내가 찾으면 x가 0일 때의 확률은 20분의 1. 1일 때의 확률은 얼마? 10분의 얼마? 4. 자, 3일 때의 확률의 값은 0,6이네. 요가 3이네. 자, 3일 때의 확률의 값은 얼마? 10분의 얼마? 1. 그러면 굳이 얘는 시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지? 이 사건의 확률에서 20분의 8, 20분의 2, 20분의 얼마? 20분의 10. 1이니까 결국 여기는 확률값 자체가 이 사건 확률값을 여기서 정리하면 20분의 9. 그죠?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다 작성됐네요. 그치? 자, 확률 분포표가 다 작성이 됐을 때 이때 문제는 뭘 구하여라? 자, 100x-2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100 곱하기 2x-2가 돼야겠지? 잠깐만요. 말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 작성이 됐으면 여기서 평균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상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정수가 됩니다. 근데 자, 그때 다음과 같은 확률이 다음과 같은 시계값이 성립합니다. x가 k 플러스 1. 자, 이거의 확률값은 x가 k였을 때의 확률에다가 얼마야? d를 더한다. 이때 k는 마이너스 2에서 당연히 1까지. 2가 안 나온 이유는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값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 p의 x가 1이었을 때의 확률은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의 확률에 뭘 더했다? 25분의 4를 더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럼 결국 최종적인 것은 요거 아니야? a제곱 vx가 130 얼마 6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치? 결국 a 값 찾아달라 했으니까 분산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분산을 만약에 읽었다는 이야기는 분포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분포표를 작성하시면 되죠. 자, k였을 때의 확률, k 플러스 1이었을 때의 확률, k 플러스 1일 때의 확률은 그 변수 앞에 있는 확률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더하겠습니다. 무슨 수열이에요? 확률값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자, 확률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더해진 수가 D씩 더해졌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뭘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면 1일 때의 확률은 자, 변수의 값이 -2, -1, 0, 1, 2가 되니까 1일 때의 확률은 -1일 때의 확률에다가 등차수를 이루기 때문에 공차가 2번 더해져야겠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공차의 2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자, 공차의 2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D의 값 자체가 이 D의 값이 25분의 4였기 때문에 공차 D는 25분의 2였다는 이야기죠. 그지? 자, 이렇게 만약에 공차의 값을 읽고 주어진 조건을 읽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읽으러 간다? 자, 분포표를 작성하러 간다면 자, 분포표를 작성합니다. -2, -1, 0, 1, 2니까 자, 확률값을 P라고 놓는다면 얘는 P 플러스 D, P 플러스 2D 그 다음에 P 플러스 3D 2일 때의 확률은 P 플러스 4D가 돼서 D는 25분의 2인지 아니까 P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확률의 얼마? 확률의 합은 자, 모두 더하면 5P 그 다음에 공차 D가 1에서 4까지 더하니까 10D 이거의 합이 얼마다? 1 나왔다. 자, 25분의 2를 이걸 정리해주면 10을 곱하면 여기다 10 곱하면 5로 약분되니까 5분의 4가 되네요. 5분의 4가 넘어가면 5분의 1 나오네. 5P가 5분의 1이니까 결국 P는 얼마가 된다? 25분의 1 나오겠지. 그죠? 자, 25분의 1 나왔으니까 자, 이제 표를 작성해주면 얘는 25분의 1 공차가 25분의 2니까 25분의 2씩 더하면 25분의 3 25분의 5 25분의 7 25분의 얼마? 9 나오겠죠? 그죠? 확률 분포표가 작성된 거 아니야. 그지? 분포표가 작성되면 평균과 분산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평균과 분산 찾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산 구하는 공식을 딱 쓰면 A의 값이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말들 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수빈아 여기서 내가 평균과 분산 안 찾아도 되겠지? 그지? 소구야 우리 지수도 평균과 분산의 값은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28번이 그래도 레벨 2쪽에 있어서 한번 보자. 이런 의도였었고 자, 27번 문제 한번 갑니다. 자, 이항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가 6, p를 따라갑니다. 자, 이때 문제는 최종적인 것은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자, x의 평균 구해달라는 이야기네요. 자, 이항분포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평균의 값을 문제는 마지막 평균의 값을 구하여라. 평균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6p가 되는 거지? 그치? 뭐만 찾으면 돼요? p만 찾으면 되죠. 그치? 자, p를 찾기 위해서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주어진 조건 4분의 3 곱하기 x가 0이었을 때의 확률,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1이었을 때의 확률, 이것은 x가 2였을 때의 확률하고 같다. 이걸 이용해서 p를 찾아내주세요라는 이야기야. 그치? 자, 시행 자체가 무슨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이니까. 이 항구 보면 독립시행이야. 알겠죠? 그때의 확률값을 우리가 쓸어가면 되죠. 자, 4분의 3에다가 자, x가 0이었을 때의 확률, x가 0이었을 때의 확률이면 6번 시행하니까 6시 0. 자,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은 6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x가 1이었을 때의 확률, x가 1이었을 때의 확률은 6 컨비네이션 1, p에다가 q의 5승이 될 거고, x가 2였을 때의 확률, x가 2였을 때의 확률은 6번 시행을 하는데 사건이 2번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다. 그치? 자, q의 4승으로 전부 다 나눠버리면 4분의 3에 자, 6시형은 어차피 1이고 p의 0승도 1인데 q의 4승으로 나눴으니까 q의 제곱 플러스 자, 6시 1이니까 얼마? 6에다가 p에다가 q의 4승으로 나눴으니까 q. 자, 그리고 나서 6시 2는 15에다가 p의 제곱에다가 q의 4승으로 나눴으니까 없어지죠. 그죠? 자, 제가 차지할 수의 값은 p니까 q를 p로 바꾸면 이 수는 1-p의 제곱. 자, 이 수의 값은 p에다가 q 자리에 1-p를 집어넣고 우변 값은 당연히 15의 p의 제곱이 되고 됐어요? 분모에 최소 공배수 4가 있으니까 4를 전부 다 곱해주면 자, 제일 앞에 항은 3 플러스 여기다 3 곱하면 18 여기다 3 곱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근데 굳이 만약에 정리한다면 또 다시 3으로도 약분이 되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쫙 풀어버리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잠깐만요. 이해돼요? 그럼 P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P가 나오면 여기다 쑥 집어넣어서 평균을 읽어버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번을 한번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글 읽으세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이라는 7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이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요. 지금 두 번째 줄 읽어요. 3개의 공을 꺼내요. 적혀있는 수를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뭐 독립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때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1, 3, 5가 나오거나 또는 2, 4, 7과 같은 수가 나온다면 이 세 수 중에서 어떤 두 수끼리 빼도 차가 1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세 수 중에서 두 수를 어떻게 빼든지 간에 그 결과가 뺀 결과가 1이 안 나와야 해. 이해됐나? 자, 이것을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렇지?
자, 이런 시행을 몇 번을 하겠다? 49번, 49번의 독립시행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된다? 확률 변수란 말은 나오면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거야. 시행이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항분포가 됐을 때, 자, 한번 가본다. 자, 이항분포 B는 49번을 시행했으니까 N과 P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뭘 구하여라? X의 제곱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죠. 그지? 자, X의 제곱의 값 구한다면 X의 제곱을 찾을 수 있는 게 자, 분산의 성질에서 Vx에서 얼마다 평균의 제곱을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뭐만 찾으면 돼요? 분산과 평균의 값만 찾으니까 P만 찾으면 되는 거야. 당연히 또 P는 찾아야 할 거고. 그지? 자, P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됩니까? 아까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나올 확률값을 찾으러 가면 되지. 그지?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냈습니다.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의 경우 수는 35가지가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의 가지수를 찾아야겠는데 그 사건 A는 3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3개의 공의 숫자의 차가 1이 안 나와야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윤호가 꺼내봐. 불러. 시작. 1. 조금 톤을 올려볼래요? 1 3 5 그 다음 꺼내세요. 6 되지 않아요? 6 또 7 그럼 이제 7까지 갔으니까 1은 더 있다. 3은 더 이상 쓸 수 없네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숫자 얼마? 6 그러면 또 그럼 4는 다 썼네요. 이제 7까지 갔으니까. 그럼 그 다음 수 얼마? 5도 다 썼네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1, 6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럼 1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다 찾은 거죠. 자, 그럼 1을 가지고 찾았으니까 이제 2로 넘어가야겠지. 그지? 자, 2 넘어가 봐. 얼마? 그러면 4는 더 이상 쓸 수 없네요. 이제 그럼 그 다음 수 얼마? 6은 안 되니까 7 2, 6, 7은 없잖아. 그럼 2는 다 썼지 이제.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수 3으로 넘어가면 얼마? 3 5 7 이것밖에 없네. 더 이상 안 나오네요. 그지? 4 넘어가면 4, 6 없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개, 4개,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확률값 자체는 얼마가 되냐면 35분의 얼마? 10. 그래서 확률값 자체가 5로 나누면 7분의 2. 됐나? 자, 얘가 7분의 2면 충분히 평균 구할 수 있죠. 분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 찾아서 정리하면 제곱의 평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든 이해돼? 충분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서 잘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 남은 문제가 자, 레벨 3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레벨 3을 아직 푼 친구도 있을 거고 안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번부터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뭘 고민하고 있니? 독립식 문제 풀고 있네.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풀어. 아마 그 레벨 3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풀고 있는 29번만 잘 처리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엔 좀 쉬울 거예요. 똑같은 레벨 3이어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 나가야죠.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의집을 여기 한번 봐봐. 자, 확률값 자체가 이와 같이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평균값 자체가 5분의 48이다. 자,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야 하겠냐면 자연수 n값을 한번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 문제니까 제일 먼저 작성을 해야 한다면 얼마야? 분포표만 작성해주면 이제 계산은 끝나겠지. 그제? 분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기다 보니까 표를 작성해놔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1 집어넣었더니 윤호야. 이 C가 나오네. 윤호 거 보니까 아까. 자,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C. 3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오니? 4C. 4를 집어넣었더니 3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갔더니 얼마가 나와요? 2n-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2n이 나오고 2n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2n-1이 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봤을 때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왜요? 뭐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이 아니어서요.
등차 세대 아니어도 자 표작성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뭔가 꺼낼 수 있는 건 있잖아. 확률의 합은 얼마다? 1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약간 순서가 바꿔지지만 C, 2C, 3C, 4C, 5C, 6C, 2n-2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리고 앞에 C가 붙어있네요. 2nC 이해됐나?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모두 더해주면 합은 모든 항에 C가 있으니까 자 C를 묶어내고 남은 수가 1 플러스 2 플러스 3에 땡땡땡 2n까지 합인데 그 합은 얼마다? 1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자 괄호 안에 있는 수의 값이 1에서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네요. 1에서 n까지의 자연수의 합 1에서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면 2분의 n에다가 얼마가 되냐면 n 플러스 1이니까 요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네. 그죠? 근데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 아니라 어디까지였습니까? 2n까지였죠. 그럼 1에서 2n까지의 합이니까 당연히 n자리에 2n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여기 2하고 여기 2가 약분돼서 자,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자, 결국 C값은 얼마가 된다? 나눠버리면 n의 2n 플러스 1분의 얼마다? 1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자, C값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꺼낼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지. 표작성을 해서 확률의 합은 얼마 1이고 문제에서 평균의 값이 5분의 48이다. 그죠? 미지수 2개, 식 몇 개, n하고 k 2개, 식 2개. 무조건 열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의 합이 2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평균의 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평균의 값을 만약에 찾기 위해서 정리를 만약에 한다면 평균의 값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평균의 값은 요거 2개 곱해야겠네. 그죠? 자, 곱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숫자가 막 바꿔지니까 평균의 값을 직접 한번 찾으러 가볼 겁니다. 자, 평균의 값은 자, 한번 불러봐. 시그마 K가 1에서 어디까지? 2n까지 xi, pi가 되겠네? 그치? xi가 변수가 k가 되니까 xi k 적어주고 pi 확률값 c는 아직 그대로 적을 겁니다. c에다가 괄호 열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성 d에 플러스 얼마 k 요게 평균이 되네요. 자, 시그마 xi 그 다음에 pi c는 어차피 얘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내가 정리하면 c 값은 시그마 앞으로 빠져나가면 시그마 k가 1에서 2n까지 들어가면 k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성 그 다음에 곱하기 k 플러스 자 k가 들어가면 얼마? k의 제곱. 자 요게 평균의 값인데 요것은 우리가 잠깐만 이 보라색은 공식 쓸 수 있네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이야.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네.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을 못 쓰죠. 왜? 부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게 도대체 뭘 나타내느냐, 요 시그마 값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얘는 얘라는 거 알고 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이 나와.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K자리에 1 한번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1. 2 집어넣으면 홀수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몇 번 집어넣어요? 2n번 집어넣네요. 2n번 집어넣는데 이웃한 두 항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묶음이 몇 번 있어? n번이 있네요. 그치? 자, 마이너스 1의 묶음이 n번 있으니까 자, 이걸 내가 정리하면 자, 요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시그마 값 계산하도록 할 겁니다. n자리에 c자리에 n 2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괄호 열고 자, 얼마가 됩니까? 요거 내가 정리하면 요 빨간색은 잠시 후에 정리할 거예요. 시그마 얼마? k의 제곱. 자, 시그마 k의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n자리에 2n이 들어가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4n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것 정리하면 여기 2하고 여기 6이 약분돼서 분모가 3이 되네요. 그러면 이 숫자는 아까 얼마라겠어? n 나왔다, 마이너스 n 나왔다겠지. 그지? 마이너스 n인데 3으로 통분해버리면 3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내가 정리하면 n에 2n 플러스 1분의 얼마? 1에다가 자, 이건 내가 분모를 통분하면 3분의 각 항의 공통인수가 n으로 묶어내면 n에다가 자, 분모에서 3분의 n이 나갔으니까 앞에는 얘 남고 두 개 뒤에는 요게 남습니다. 그죠? 자, 정리하면 8n의 제곱 플러스 6n에다가 상수항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러면 자, 여기 n하고 여기 n이 약분이 돼서 정리하면 3분의 2n 플러스 1분의 자, 여기에서 2를 보라에서 꺼내오면 얼마야? 4n의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어서 자, 요 식의 값은 뭐 대충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평균의 값을 정리해 보니까 얘가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평균의 값이 얼마다? 5분의 48 나옵니다. 자, 5분의 48을 이거 한번 봐볼까요?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죠? 24로. 그럼 얘가 5가 곱해지면 20n의 제곱 플러스 15n 마이너스 5죠? 근데 여가 24가 요놈하고 곱해져 버리네? 그럼 72에 바로 열고 2n 플러스 1이지. 그러면 결국 몇 차방정식이야? n에 대한 2차방정식. n은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n값이 2점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봐봐. 어차피 확률 분포에서는 꺼내지는 수는 정해졌어. 표 작성해서 확률의 합은 얼마? 1. 그리고 평균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평균의 값을 찾으러 가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C값을 집어넣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제 계산이 번거롭냐 아니면 간단하게 보이느냐 차이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N값 멈춰도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9번 문제가 그래도 레벨 3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30번하고 31번 문제를 두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30번과 31번 문제를 두 문제를 묶어서
풀었어? 놀지 말고 뭐야 조건부항을 풀어야지. 그래서 모르고 있으면 할 때마다 물어보면 되지.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기출문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이거야. 누구야?
앞을 보고 쓰지. 그럼. 승민이 다 했어? 하나 아직 하고 있어. 성우야, 네. 그거 푼 거 있으면 푼 것까지는 채점을 딱 해버려. 응? 여기 답지가 없어서 진짜. 답지 줬는데? 아니 말고 그거 교정에서. 아니 말고 조건부 확률 아, 가기 전에 질문까지 매듭을 치고 가라 이거야. 네. 자, 30번. 표만 작성하면 돼요. 표. 알겠죠? 자, 가은아, 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 자, 사각형이, 4개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자, 4개의 직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4개의 직사각형에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서 색을 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색을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 나올까요? 문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서 4개의 직사각형의 색을 칠하겠다. 수빈아, 몇 가지 나올까? 지수야, 몇 가지 나와? 비밀 안 풀어봤어 아직? 몇 가지 나와서 색칠하는 경우는 자 문제가 여기 한번 봐봐. 문제가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서 이 4가지 직사각형의 색을 칠하겠습니다. 그 칠하는 경우가 먼저 나와야지. 아니 그 뒤에 읽어봐봤자 뭐예요? 칠하는 경우를 아직 못 찾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 4개의 직사각형에 칠하는 색의 종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표작성 해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자 윤호야 색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 나와? 81가지죠. 아 여기다 색깔 칠하는 방법 3가지. 3가지니까 전체의 경우는 81가지죠. 그러니까 자 무조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전체의 경우의 수, 확률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찾아야죠. 자 그러면 이 3가지 색으로서 이 직사각형의 색을 칠할 거야. 자, 이 4개의 직사각형에 칠해진 색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색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2가지 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3가지 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죠. 그지? 자, 그럼 그때 확률이 얼마냐? 전체의 경우가 81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 81가지를 이제 우리가 자 알고 있으니까 확률값만 찾으면 되겠지 이제.
자, 갑니다. 이 직사각형에 색을 칠하는데 색깔 칠해진 색깔의 개수가 한 색깔만 쓰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빨간색 쓰든가, 전부 다 파란색 쓰든가, 전부 다 노란색 써야겠네. 뭐 가지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지? 자, 만약에 두 가지 색으로 색을 칠하겠습니다. 두 가지 색으로서 색을 칠해. 이거의 가지수만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색을 가지고 칠한다면, 자, 세 개의 색 중에서 칠할 두 개의 색을 선택해야겠죠. 무슨 색 선택했다고 할까요? 빨강하고 파랑을 칠했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걸 얼마야? 빨강, 파랑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오케이? 자, 두 가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2의 4승가지. 그런데 이 2의 4승가지는 4개의 직사각형이 빨강과 파랑을 가지고 칠하는 방법인데 색을 칠하는 경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모두 이 2의 4승 16가지에는 모두 빨강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파랑이 들어온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는 빼야죠. 그러면 경우수가 14 곱하기 3 얼마야? 경우의 수는 42가지. 자, 42가지면 45가지가 되니까 결국 자, 이 사건 확률을 써버리면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칠할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가 돼서 확률 분포의 작성이 끝나버렸죠. 그죠? 확률 분포의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평균을 구하라 하든가 분산을 구하라 하든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표작성이 먼저 돼야 한다니까. 표작성이 돼야 하니까 세 가지의 색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칠하겠다. 건너뛸 필요가 없죠. 그때 가지수를 다 하나씩 읽어야지. 그지? 수빈이 말든 이해돼? 아? 지수야, 요 말든 이해돼? 승민이도 표작성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카드가 숫자가 0000, 그 다음에 111이라는 자, 숫자가 있는데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뭐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가지수는 찾아내야죠. 자, 35가지인데 이때 4장을 꺼냈을 때 그 4장에 적혀있는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다. 4장을 꺼냈을 때 4장에 꺼내진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래? 4장을 꺼냈을 때 가장 작은 숫자의 합은 얼마? 0인 건 아네. 그죠? 또 있네. 어떤 수야? 요렇게 하면 1도 나오겠네. 뭐 1도 나와요. 자, 요렇게 하면 2도 나오겠네. 2도 나옵니다. 0013, 3도 나오네. 그 다음에 4개의 숫자가 이렇게 꺼내지면 4도 나와서 확률 변수 x는 0, 1, 2, 3, 4가 됩니다. 자, 그때 확률의 값은 얼마냐? 자, 전체의 경우수가 35가지가 되니까 자, 35분에 뭐 다 찾을 필요 없이 뭐 어차피 요 사건을 쓸 겁니다. 자, 이제 확률값 경우의 수 찾으러 간다. 4숫자의 합이 모두 0인 경우는 4개의 카드가 이렇게 뽑혔을 때 그죠? 얼마야? 한 가지. 합이 만약에 1 나왔다면
합이 1 나온 경우는 이거 하나 뽑고 여기서 몇 개 뽑습니까? 3개 뽑아야겠네요. 그럼 4개에서 3개를 뽑으니까 4가지가 되네. 그럼 요 놈을 써서 3개 뽑는 방법 4가지. 이거 써서 3개 뽑는 방법 4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8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1이 나오는 경우가 1, 0, 0, 0을 뽑았을 때입니다. 자, 합이 만약에 2가 나오면 어떻게 뽑아야 할까? 합이 2가 나온 경우는 0, 0, 0, 2를 뽑든가 0, 0, 1, 2를 뽑아야겠네요. 자, 0, 0, 2를 뽑는 방법은 이거 하나 뽑아놓고 여기서 3개를 뽑아야겠네요. 얼마? 4C 3. 몇 가지? 4가지. 플러스 0, 0, 1, 2를 뽑는 경우는 요 2개를 뽑아놓고 여기서 2개를 뽑아야겠네요. 4C 얼마? 6가지. 그지? 자,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요 3개를 뽑아놓고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4개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4개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뭐 굳이 3을 뽑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거 2개 뽑아주고요. 요거 2개 뽑아주고 여기서 0, 0 2개 뽑아주면 돼요. 또 여기 2개 뽑아주고 여기서 0, 0 하나 뽑아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요 3을 써버린다면 자 10, 12, 22, 23, 23이니까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써서 이거의 확률의 값을 찾으면 확률 분포표가 전부 다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면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때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분산을 읽어주면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봐봐 얘들아, 잠깐만 이거 봐봐. 확률 분포표에서 틀리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산수 틀리든가 아니면 표작성 못해서 틀리든가. 알았죠? 산수에서 하나 삐끗하든가 아니면 표작성 안 돼서 틀리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무조건 표를 작성해야 해. 알았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자 합이나 색깔 같은 경우니까 조건에 맞게끔 경우의 수를 다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32번은 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 표가 등장했으니까 그 등장한 걸 가지고서 지금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출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충분히 연습이 다 돼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푸니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확률 분포란 말이 나오면 표작성을 잘 하시면 돼요.
한번 문제에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봐봐. 그렇지? 어렵지 않다니까. 해봐. 이제 어렵다고 만약에 생각되잖아. 그러면 한없이 어려워져. 근데 너희 충분히 그 기출문제 풀었잖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갖다 대. 뭔가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아니 설령 그 답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지. 그지? 내가 오늘 정규분포 프린트 줬나? 아씨 답안지 있는데 정규분포 프린트 문제가 없어. 그렇지.
그래 알았어. 자, 답은 45가 되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가 나왔을 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여라라는 이야기네.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자, 평균과 제곱의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니까 문자 a만 알면 우리는 평균과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지? 자, 그래서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뭐 확률의 합은 1이다 쓸 수가 없네요. 합 자체가 1 나와서. 그래서 이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조건을 사용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시그마의 값 자체가 표준 편차하고 같으니까 표준 편차는 우리는 제곱을 해서 뭐로 바꿔버리자? 분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근호가 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자, 좌변값 자체는 분산을 의미하고 우변값은 x의 평균의 제곱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분산이라는 것 자체는 자, 분산의 성질에서 x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의 값을 뺀 값이니까 이건 정리하면 얘하고 같아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식의 값은 x의 제곱의 평균의 값 자체가 2배 x의 평균의 제곱하고 같다. 이걸 이용해서 a 값을 찾아내라는 이야기네요. 그치? 자, 이거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자, 평균의 값을 얘가 이제 쓰면 평균의 값은 xi, ti가 되니까 분모가 10으로 통분이 돼서 자, 평균의 값을 정리하면 0, 5, 4a 그래서 평균은 4a 플러스 얼마 5가 되고 자, 제곱의 평균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자, 분산을 구하지 말고 변수를 제곱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변수의 값을 제곱해버리면 0, 1, a의 제곱이 돼서 자, x의 제곱의 평균은 자, 파란색과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10분의 자, 곱하면 0, 5, 4a 제곱 그래서 4a 제곱 플러스 5가 얘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한 식의 값이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값이니까 얘하고 얘를 구하려면 a만 알면 되겠네요. 그 a의 값은 이 식의 값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식의 값을 딱 가지고 쓰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10분의 4a의 제곱 플러스 얼마 5의 값은 2에다가 평균
10분의 얼마가 되냐면 4a 플러스 5의 제곱하고 같다 해서 여기서 a를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a의 값 찾아내면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이 나와서 분산을 읽어나갈 수가 있지. 주어진 식의 값을. 그지? 자, 그 다음에 33번 내용. 그래서 답을 맞춰보면 답이 얼마냐면 4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33번 문제가 앞전 시간에 저하고 개념책을 했듯이 독립시행의 확률. 알았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싫어. 알았죠? 자, 그런 부분을 연습을 숙달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자, 좌표 평면의 원점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주사위의 눈이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세요. 자, 15번을 반복했을 때 그때 그 점 P를 찾아서 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해서 자, 얘들아 한번 봐봐. 주사위 던졌다고 해서 요게 얼마야? P가 되는 X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지? X는 거리의 값을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다 했으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2 이하의 눈이 나오든가 아니면 3 이상의 눈이 나와야 하니까 자, 주사위를 15번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왔다? X란 문자를 쓸 수가 없죠. X란 문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2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왔다고 하자. Y번 나왔다. 자, 2 이하의 눈이 Y번 나왔다면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확률 변수가 Y로 잡힙니다. 알겠죠? 몇 번을 시행을 했느냐? 네, 15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게 X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Y의 평균은 MP 5가 되고 Y의 분산의 값은 MPQ가 되니까 3분의 10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때 점 P를 찾아라. 자, 점 P의 값은 자,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P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데 Y번 나왔으니까 3씩 Y번 이동했으니까 3Y가 될 거고 자, Y번 나왔다면 15-Y는 이 횟수만큼 3 이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3 이상이 나오면 Y축으로 한 칸씩 올라가니까 자, 15-Y가 Y의 좌표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우리가 15번 던졌다면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점에서 3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이제 확률 변수 x를 찾으러 가는 거야.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25니까 5분의 절대값
x 자리에 집어넣으면 9x 9y 플러스 4에 얼마가 됩니까? 집어넣으면 15 마이너스 y가 돼서 얘가 되네요. 자, 정리하면 요것은 9y에서 4y를 빼니까 5y가 되고, 자, 곱하면 16이 되고, 5로 약분하면 절대값 5로 약분하면 y 플러스 10인데 대문자 y는 횟수죠. 주사위를 15번 던졌을 때 2에 나온 횟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돼서 결국 x의 값은 뭘 의미한다? y 플러스 12를 의미해 줍니다. 알겠죠? 자, 이때 x의 값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 문제는 x의 평균의 값을 구해라. 뭐 x의 평균이니까, 자,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2y 플러스 얼마? 10인데 y의 평균의 값이 5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다? 17.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얘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요네요. 알겠죠? 요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어야 해. 이걸 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이런 형태야. 알았지? 이걸 놔주면 푸는 거고, 이걸 못 놓고 헷갈려버리면 x가 요 놈인지 헷갈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근데 훨씬 앞전보다는 경우의 수보다는 레벨 3이 더 쉽지. 그지? 상대하기가 쉽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잠깐